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 새벽 5시 20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식이 폭락을 한 날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오랜만에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률입니다. 2020년 팬데믹 때죠. 그때 9월 8일 이후에 현재 오늘 3.95% 무려 4% 가까이 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다우가 2.38% 하락, 33,240 다시 34,000에서 33,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3.95% 하락해서 12,490. 지난 3월 14일이 최저점이었어요. 그때가 12,581이었는데 거기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12,490. S&P 500이 2.81%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등락의 폭이 크지 않죠. 그런데 3% 가까이 모두 폭락을 했습니다. 4,175. 그때 3월달 저점이 4,170이었습니다. 거의 저점 가까이 왔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4.38% 하락을 해서 2,909. 지금 현재 보면 최고점 대비 S&P 500이 13%, 나스닥 종합지수가 2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8% 하락 중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준경제 위기급이에요. 연간 평상시에 보면 1년에 등락 항상 하죠. 많아야 10%예요. 지금 그거에 2배 이상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월 14일이 12,581인데 지금은 그보다 밑 12,490. 또 3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047. 지수가 3,000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3,000 밑으로 떨어져서 2,909입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에 이 복잡한 세계 정세 알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크게 폭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선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도시 봉쇄, 이 확산 우려가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또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 긴축 우려. 이 세 가지가 핵심 문제였는데 러시아는 시간이 갈수록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또 미국 등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핵전쟁 위협 발언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가 핵전쟁의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등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우려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땅덩어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마저도 특히 요즘 우리나라를 향해서 전례 없이 핵공격 위협 발언들을 계속 북한에서도 쏟아내고 있어요. 러시아가 지금 핵에 대한 말 나오죠. 북한에서도 이 핵공격에 대한 말 나오죠. 여기에 또 미국 연준이 40년 내 최고로 치솟았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걸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최대로 분출이 되면서 미국의 증시가 오늘 급락을 한 것입니다. 특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미국 전기차의 간판 테슬라 12.18%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렇게 12%의 폭락이 기술주들의 하락폭을 좀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58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158조.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 기업이 2개예요. 우리나라의 현대차, 이러한 규모의 기업이 4개예요. 하루 만에 없어진 겁니다. 현대차 규모의 4개 기업이 없어지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기업의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 이것 때문에 12%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월등히 높은 1등이 어떤 종목이죠? 테슬라예요. 테슬라처럼 수익률을 많이 보인 그런 종목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계 1등 수익률도 하루에 12%씩 폭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세계 1등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근래에 세계 2등 수익률 엔비디아 오늘 5.6% 떨어졌습니다. 대형 빅테크 주들도 몇몇의 애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S&P 500처럼. 그런데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든 종목들이 3, 4%씩 빅테크 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고, 전기차 주들도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4%에서 테슬라 12%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 5.6%, ASML 6.57%, AMD 6.1% 각각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3, 4% 이상 급락을 했어요. 또 추가로 빅테크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가 올 것,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것. 어닝 쇼크, 예상보다 낮게 실적 발표되는 것. 어닝 쇼크가 올 것이라는 공포감이 뉴욕 증시를 이번에 강타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러시아 전쟁이에요. 우리 인생의 처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세계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 거기다가 지금 핵공격까지 계속 발언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의 대도시 완전 봉쇄. 이것 또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강력한 조치예요. 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지금 처음입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한 후유증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 후유증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와중에 중국의 시진핑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을 따라잡으라고까지 지시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모든 도시 기능을 올스톱시킨 상태에서 경제 성장은커녕 오히려 경제 침체가 올까봐 염려스러운 상태인데 말이죠. 이렇게 도시 봉쇄를 해두고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미국을 따라잡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 겪는 이 겹겹의 사건들. 올해는 하락장입니다. 그것도 준 경제위기급의 S&P 500 현재 13% 마이너스, 나스닥 22% 마이너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 마이너스, 평균 20%대의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힐링 가족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가가 상승해서 상승장, 너도 나도 돈 벌고 투자한 수익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렇다면 힐링 가족 안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지금처럼 주가 하락장은 분명히 또 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하락의 폭이 깊은 수렁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구간이 바로 요즘처럼 하락 구간이거든요. 힐링 가족이라는 것은 이럴 때 나 혼자 하락장 헤쳐나가요? 어림도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중심을 잡질 못해요. 이렇게 하락장에 힘들 때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지나간 차트를 보고 주가 차트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 매도 타이밍 잡아요. 주식 투자로 사고 팔고 해서 매달 생활비를 벌려고 해요. 당장의 수익을 보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올바른 주식 투자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잃을 확률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식 투자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때 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도 됩니다. 주식 투자를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떠나셔도 돼요.
그런데 주가가 다시 그때 되죠? 아마 안 떠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구나. 주식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구나. 그때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요.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또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그 상태 다시 오죠? 그러면 그때 인정해요. 이미 늦었거든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첫 하락장인데 그것도 강한 하락장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만 투자를 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2, 3년만 투자하려고 들어온 곳입니까? 그렇다면 주식시장 위험합니다. 몇 년만 투자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어요. 지금 나이가 60대. 그러면 적어도 10몇 년은 보유할 사람들이에요. 10몇 년, 10년만 보유한다 그래도 지금의 이 하락장은 얼마든지 벗어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요. 원래 이렇게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근로소득이 없어서 더 이상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아쉬운 거죠. 계속 월급을 받아서 돈이 계속 들어와요.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이렇게 쌓는 구간에서도 계속 사모을 수 있잖아요. 연초보다 올해 초보다 또 한 달 전보다 지금은 더 하락을 한 상태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현재 결과가 나왔으니 한 달 전보다 연초보다 더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뭐하러 연초에 매수해요? 한 달 전에 왜 매수해요? 당연히 지금 매수해야죠. 그렇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고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얼마 벌었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야. 당연히 그때 팔았어야죠. 지금 이렇게 오늘의 이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러나 이것은 시장의 마켓 타이밍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4월 말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 5월 말에 지금부터 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2달 후 6월 말에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리고 그때 사야죠 또. 그렇죠? 지나온 과정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지 말이 나오는 거지. 앞으로 그럼 당장 한 달 후, 2달 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도 맞추지 못해요. 50대 50이에요. 오른다, 내린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대로 꾸준히 정액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확합니다. 또 하나, 항상 강조해요. 그저께 월요일, 어제 화요일, 또 오늘 장 열리면 분명히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주가 하락 관계없이 몇 년을 묻어둘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하시는 거죠. 매수 클릭하기 전에 주가 하락에 흔들리지 않을 거죠. 꼭 다시 한번 본인에게 다짐을 하고 매수하세요.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 고통 클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를 보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락장은요. 더없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말은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전엔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도요.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데도요. 또 일부 사람들은 주가가 내가 산 가격이 안 올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이유가 내가 손해가 확정될까 봐, 내가 산 가격이 안 올까 봐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게 보면요. 주식의 역사는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꾸준히 오르죠. 물가가. 직장의 월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꾸준히 직장의 월급 오르죠. 그런데요. 월급 얘기. 일반적으로 이 월급을 얘기하자면 특별한 그 사람의 실력이나 기술,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이외에 일반적인 직장인들 있죠.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월급 인상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올라가요. 더 이상 안 줘요. 회사에서는. 물가 상승한 만큼 먹고 살게끔 줘요. 그게 월급이에요. 이것이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에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과학, 기술 당연히 점점 발전하죠. 그렇게 우상향한 것이 역사예요.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은 투자한 돈이 없어지거나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상패, 상장 폐지 얘기하잖아요. 휴지 조각된다는 거. 그럴 염려 없어요.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반토막 났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세계 1등 주식들도. 국내 불량한 개별 종목에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상장 폐지될까 봐. 불량한 종목에 투자한 종목들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모두 ETF 시장에 투자한 거예요. 그것도 세계에서 채 2%도 안 되는 작은 시장의 ETF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의 규모를 가진 가장 크고 안전한 시장의 ETF에 투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면 됩니다. 거센 파도가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주식을 파는 이유? 현재 매도 가격보다 앞으로 더 떨어져서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주식을 파는 이유가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 그렇다면 처음부터 매수하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몇 달 동안, 몇 달 내에, 1년 내에 쓸 돈 주식 투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이유는요, 지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는 사람들 이외에는 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파세요. 그것은 아무도 팔아라 말아라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을 잃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시작하기 전에 그 희망만 있는 곳이 아니죠. 정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톡 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극도로 예민한 곳이죠. 반면에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이 봉쇄를 하든 금리를 올리든 뭐 핵전쟁이나 몰라도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든 부동산은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막 등락을 하는,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전 세계의 모든 이슈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시장이에요. 이렇게 출렁이는 주식의 등락에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장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힐링가족, 돈 많이 벌고 상승장, 너도 나도 돈 벌고 기분 좋을 때는 힐링가족 안 하셔도 돼요. 떠나셔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구간은 정말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장기 투자 모임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 종목은 정해두었고 그 다음에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멘탈 관리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아시겠죠? 또 제가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 중에 정말 반 이상이 멘탈 관리예요. 아주 중요해요. 장상승장, 너도 나도 돈 벌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락은 항상 오거든요. S&P 500 기업 중에 약 3분의 1, 그럼 한 170개 기업이죠.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이번 주에 다들 실적 발표해요. 그래서 4월 말에 실적 발표가 다들 많은 회사들이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이 봉쇄가 늘어나는 가능성,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파가 지금 전 세계 지구촌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는 나라가 없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어느 나라나 다 씁니다. 전에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정말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쓰고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러한 지구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도시를 완전 봉쇄를 해놨으니 그 여파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입니다.
특히 가장 1등 상하이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이 트레이너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사무실에 간이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 정도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정말 그 실상을 현장에 가서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 상상 외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서 대도시 봉쇄를 풀고 또 전쟁 당연히 일찍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핵전쟁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와 붙어있는 북한에서 자꾸 핵공격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 중국의 도시 봉쇄. 러시아 전쟁에 지금 핵공격에 대한 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면 그대로 그 여파가 또 우리 시장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절대 주가에 하루하루 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힐링 가족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상승장에선 떠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구간, 하락 구간은 너도 나도 이 힘든 구간을 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